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복숭아 농가들이 이상기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입한 농작물 재해 보험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올해 냉해와 호우 피해를 본 한 복숭아 농가. 상품이 될 만한 과실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지만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은 농약값 정도입니다. 보상 금액이 적은 건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 산정 기준 때문. 낙과 개수를 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착과는 흠집이나 상품성이 없다고 해도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안 준다 그래요. 농민들은 억울하죠. 하나라도 좀 보험을 였으니까 혜택을 좀 봐야지. 이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서는 평가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도시에서 교육만 받고 하는 분들하고의 차이점. 전문적으로 뭐냐면 재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재해보험을 바라보는 농민들과 정부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률을 높이면 농가들의 허위 신고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냉해 보상률마저 8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한 데다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담긴 탓에 불합리한 개정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50% 잡았으면 거기서 20% 까니까 농가 그거의 30%밖에 못 받아요. 이게 농가들이 화가 나는 거죠. 보험 약관이 농가를 이해하는 약관은 없어요. 지금 보험 갑질로 봐야죠, 갑질로. 최근 국회에서는 재해보험 약관을 변경할 경우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와 보험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가 과반수 의결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3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립과학관 최종 후보지에 광양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유치를 통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황길동 1원. 지역의 핵심적인 가족형 여가시설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내 국립과학관을 유치해 차별화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유치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양시는 국립과학관 유치가 지지부진했던 민자유치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학관은 11곳. 광양 유치가 확정되면 도내 첫 국립과학관이 됩니다. 국립과학관이 전무한 과학문화 소외지역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등 지역성장 전략 사업과 연계해서 연간 35만 명이 지역을 방문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특히 도내에서 생산되는 신소재를 전시하고 철강과 화학산업에 입지라는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의 본산지라는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철강 소재와 화학 소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기업도 이게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린이를 위한 또 청소년을 위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치 뒤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전시와 체험, 창업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원주시, 울산시 간 3파전의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구체화하면서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동부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퍼스뿐 아니라 의대 병원 부지 확보도 관건인데요. 순천시는 서둘러 두세 곳의 예정지를 검토하고 있고 순천대학교도 지역사회와 협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청 앞 도로를 가로질러 순천의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수십 개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의대 유치 바람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순천시는 시유지를 포함해 두세 곳의 의대 병원 부지 예정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교통 여건과 접근성,
행정 절차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 또 범위를 넓히자면 서너 군데 정도로 해서 현재 순천대와 또 우리 시의회 그리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도 순천시가 요청할 경우 의대 병원 부지 확보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지 확보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순천시가 의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결해 주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의대 신설은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만 부설병원 설립은 30%만 지원돼 순천대학교도 지자체 의회와 협력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그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에 딸려서 부속 병원이 필요한데 부속 병원의 면적은 그 면적만 바닥 면적만 해서 한 1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부권도 목포 오감지구가 의대 예정지로 알려진 상황. 전남권 의대 설립이 현실화하면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유치 경쟁도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대학병원 유치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는 전남권 의대를 동부권에 설립해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순천대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상인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지역 경제계의 역할을 찾아 적극 추진하고 산업체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동천 출렁다리 불법 하도급 의혹과 관련해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는 동천 출렁다리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 간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됨에 따라 업체 3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동천 출렁다리는 사업비 33억 7,900만 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설치된 가운데 안전시설을 갖추고 다음 달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급식 위생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 7곳을 적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202곳의 어린이집 급식 위생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이나 급식 보존식 일부 미보관 사례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폐결핵을 앓고 있는 임신부로부터 쌍둥이 신생아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천성 결핵 감염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35살 여성이 이달 20일 폐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여성이 출산한 쌍둥이들을 각각 검사했더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폐결핵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미숙아로 태어난 탓에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지라 방역당국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결핵에 감염된 채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천성 폐결핵, 다시 말해 엄마로부터 아이가 수직으로 감염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결핵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아마 처음 보는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결핵이 좀 더 많았을 때는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증상은 없지만 산모는 고열과 의식 저하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던 시기에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에 함께 있었던 다른 신생아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감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간에 같이 입원했던 아이들 같은 신생아의 경우는
결핵약을 복용하는 예방적 진료를 선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정 2급 감염병인 결핵은 전국적으로 2만 명 안팎의 환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578명의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 당시 관내 국회의원들의 공동 공약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설치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 대상 지원금 지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 150여 명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 기념재단도 설립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되자 유족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순항쟁유족연합회는 보도자료에서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별법 발의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발의됐던 특별법이 폐기됐던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표까지 지켜보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여당의 당론 지지와 함께 야당 역시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도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유자 등 농산물 저장을 위한 냉동 보관시설과 미국 처리장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농민들이 고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관련 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연재해 발생 때 지역 특산품인 참다래의 경우 낙과 대신 엽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확량을 기준으로 규정된 재해보험 보상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주된 강수대가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전북과 경북지방까지 비가 내리고 있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와 충북, 또 전북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까지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내륙, 충청도와 호남, 또 경북 서부 내륙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중에서도 용인과 제천, 부안과 영광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 사이에 경기도 평택과 오산에는 이미 10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서울은 아직까지는 적은 양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빗줄기가 갈수록 더욱더 굵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경기 남부에 50에서 100, 충청도의 경우 15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심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보시는 것처럼 주 후반까지도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